변경은 뭘 바꾼다는 거죠. 회계 변경. 크게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이것도 가끔 나오네요. 뭘 바꾸긴 바꾸는데 뭘 바꿔? 정책을 바꾸거나 추정을 바꾸거나 이게 회계 변경이다. 한 번 썼던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거. 한 번 썼던 추정치를 다른 추정치로 바꾸는 거.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뭔지 알죠? 손익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 산정 방법.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그래서 방법이잖아. 응? 선입선출, 뭐 등등등등.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거. 뭐? 이게 정책의 변경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추정의 방법을 볼게요. 추정한다는 것은 대손의 추정. 자, 대손율을 몇 %를 할 거냐. 이렇게. 추정이잖아. 추정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우발 채무의 추정. 그것도 추정이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건너뛰고 잔존가치의 추정. 내용연수 추정. 그 다음에 잔존가치 추정. 내용연수를 10년 썼던 거를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이제 10년이 아니다. 뭐 5년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뭐 잔존가치가 얼마인데 얼마로 추정한다는 거. 다 추정이잖아. 이게. 자, 그런데 한 가지. 감가, 상각, 방법. 이 방법이지. 감가,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는 정책의 변경이었어요. 근데 기준서에서 요거는 추정의 변경입니다라고 바꿨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나오겠죠. 요것만 자 이제 읽어봅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뭐냐? 자,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말한다. 회계 정책이란 이 회계 정책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했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즉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볼게요. 회계 추정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응? 확실한 게 아니라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추정이라는 기업 환경의 변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기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경험이 축적이 더 되거나 따라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추정치와 다른 것을 쓰겠다는 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대손을 뭐 1%인데 뭐 2%로 추정됐다. 그 이유는 기업 환경이 변화해서 또는 새로운 정보를 더 획득해서.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과 평가. 재고자산의 가치가 뭐 더 낮다고 평가한다거나 이것도 다 추정이죠. 그 다음에 우발 채무.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생길 것 같은 부채. 뭐 소송사건에 휘말려서 우리가 질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추정,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잔존가치의 추정. 이것들이 있더래요. 시험에 나오면 지금 이것들이 나오겠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겠죠.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건 다 추정이니까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도 추정이라는 건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렇게 썼던 거를 저렇게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고요. 소급이 뭐야? 거슬러서 앞전부터 그걸 썼던 것처럼.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씁니다. 전진법. 전진 뭐야? 오늘 바뀌었다고? 지금부터? 그럼 그냥 앞으로 쭉 가. 뒤에 것은 건드리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쓰고요.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읽을 거니까. 다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좀 이따 합시다. 읽고. 자, 뭔지 알아야 설명을 될 거니까. 자, 일단 소급법. 뭔 뜻이냐? 이런 얘기지. X1년, X2년. 정책이 바뀌었대. 자, X1년도에 선입선출법을 썼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근데 2년도에는 후입선출법을 쓰고 싶어.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급법을 쓰라 그랬잖아요. 자, 소급법이란 새로운 회계 방침을 처음 적용해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때도 후입선출법을 썼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재고자산의 금액 달라지죠. 매출 원가 달라지죠. 그럼 결국은 손익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적용했다고 봐. 소급해서 다. 예? 그래서 새로운 회계 방침이 전기 이전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 또 쭉 다 적용했다고 보고 누적적인 효과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럼 뭐 순이익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누적 효과를 계산을 해.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그래서 누적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기의 재무제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반영한다는 얘기는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당기 순이익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전 것을 옛날 걸로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후입선출법으로 바꿔서 계산해가지고 누적 효과를 계산했더니 뭐 한 100 나왔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고치라는 얘기야. 요거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기 재무제표상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거 이 재무제표 있죠? 요거를 수정을 시켜버려요. 네? 바꿔. 요 바뀐 방법으로 고쳐. 따라서 이 방법의 이제 특징만 보시면 돼요. 이 방법은 변경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니까 이쪽 연도 재무제표하고 이쪽 연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쓰잖아. 후입선출법을 써서 했던 영향을.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지. 올해 이게 믿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을 바꿔버리면 또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믿기가 좀 곤란하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비교 가능성은 좋은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누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 다 했고 그런데 믿을 수가 없네 이제. 언제 또 바뀔지 아냐. 이런 단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써요. 다 거슬러서 계산해가지고 그 누적 효과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리에다 반영시키고 요 재무제표 고친다니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좋아진다. 고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진법 하기 전에 쓰지는 않는데 단기 일괄처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이야.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회계 방침을 처음부터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 맞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기 이전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에 회계 변경 수정 손익이라고 그냥 어떤 손익 항목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바로 여기를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누적 효과를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으로 잡아버려요. 또는 뭐 거꾸로 상황이면 반대의 손실인 상황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 변경 수정 손익 플러스 항목 마이너스 항목 이렇게 해서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시켜. 그리고 요 재무제표는 안 고쳐. 옛날 거는 차이가 있죠. 자, 누적 효과를 계산하긴 하는데 이거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다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계산서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단기 손익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예? 저 때문에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안 고쳐.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안 고치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가 되는데 믿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회계 변경에 따른 효과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손익으로 반영되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비교가 안 되지. 얘는 후입선출법, 얘는 선입선출법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방법은 논리적,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진법은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쓰라 그랬죠? 대선 추정을 1% 하다가 2%로 바꿨어. 그러면 올해부터 2%로 바꿨는데 저거를 다 옛날부터 거슬러서 다 2% 계산할 게 아니라 뭘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올해부터 그냥 2%로 그냥 가. 이렇게. 예?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전진법이네요. 자, 새로운 회계 방침을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도 않고 그 변경의 효과도 계산도 해서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믿을 수는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구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손 추정, 내용 연수가 추정되면 앞점부터 거슬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부터 쭉 가세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회계 변경. 이거는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 얘기 빼먹어버렸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저기 아까 안 읽었던 거 있죠? 이제 회계 정책,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소구법을 쓰고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전진법을 쓰세요. 다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뭘 쓰는 거야? 소구법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전진법적으로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생기시면 어떻게 할래요? 뭘 먼저 적용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동시에 생기면 정책의 변경을 먼저 쓰시고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써. 뭐죠? 소구법을 적용해서 회계 정책 변경을 먼저 적용하고요. 누적 효과를 계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시고 소급해서 적용한 후에 추정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쓰시면 되겠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것 같네요. 정책 변경 먼저 쓰고 소급해서 다 고친 다음에 앞으로 추정 전진적으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회계 변경 볼게요. 자,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을 증대하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한번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됩니다. 다만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채택이 다른 것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에 한해서 회계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정책 및 추정의 변경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용만 봅시다. 합병이나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소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이러면 변경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입증을 해라. 그 다음에 동종산업에서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바꿀 수 있는데 입증해라. 세 번째는 입증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개정되거나 기존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게 있네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액법만. 근데 회사가 정률법을 썼어. 그 정률법을 쓰다 보니까 계속 세무조정이 생기네. 귀찮아 죽겠네. 정액법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 이건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겠죠. 이익 조정을 하려고 바꿨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봐두시고 바로 앞에 있는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를 풀 수 있나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